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넷플릭스가 한류 전파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넷플릭스가 한류 덕택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어권에서는 크래쉬 랜딩 온 유, 일본에서는 아이노 후지차크, 그리고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에서는 아이더 포장, 아이칭 포장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화권에서는 사랑의 불시착보다는 오히려 더킹 영원한 군주가 상위권을 달리고 있으며, 이외에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태원 클라스들도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사랑의 불시착은 넷플릭스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일부 소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이미 드라마 감상 후기가 올라온 것으로 보아서는 우리나라 방송과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도 감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만 건 이상의 댓글이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일부 중국인들의 반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모두 국가 통일의 나름의 기여를 하는 것 같다. 한국의 부잣집 딸이 적진에 떨어져서 북한 장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을 찍다니 크게 히트칠 것 같다. 한국 드라마의 각본은 정말 너무너무 잘 쓴다. 만약에 펜 한 자루를 각본가에게 주면 푸틴과 트럼프를 한 쌍의 부부로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위급 장교 대 재벌 억만장자, 소설 고관문과 어울리는 느낌이다. 공산주의자 2세와 자본가 2세가 사회주의 농촌에서 사랑을 하는 것을 보니 드라마의 결론을 남북한이 통일될 수 있는 구도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졸라 거짓말 덩어리인데도 재밌다. 손예진과 현빈,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연애 다큐멘터리를 찍으면 이런 줄거리에 비해서는 흡입력이 있을 겁니다. 현빈의 비주얼과 목소리,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좋다. 주인공인 이 두 분, 그들이 결혼하길 바라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런 비주얼의 정상급 배우가 출연하는 것은 몇 년에 겨우 한 번 정도니까 줄거리 따위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좋으면 그만이다. 한반도 통일을 이렇게 기대한 건 처음이다. 부탁해요.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 현빈 손예진. 이번 겨울에 다시 기적이 일어날까요? 가짜인 줄 알지만 진짜로 달콤한 드라마 시리즈다. 북한 군인은 근무할 때 모두 술 마시면서 한국 드라마를 본다. 비록 일부 관객의 IQ를 모욕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현빈은 사람 마음을 설레게 한다. 현빈의 얼굴, 거기에 더해서 대박 캐릭터 설정은 나를 미치도록 심쿵하게 한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정말 너무 잘 어울린다. 1회는 아마 마음속에서 801번 감탄을 했다. 현빈도 너무 멋있었다. 외모가 정말 짱 멋있었다. 비주얼, 연기가 모두 A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스케일도 상당해서 진짜로 졸라 기대된다. 동시에 다음 두 분의 베이비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요? 크크크. 다른 건 평가 안 한다. 현빈 오빠가 1회 엔딩에서 손예진한테 보냈던 첫눈에 빠진 듯한 영롱한 눈빛은 정말로 사람을 깊이 빠져들게 한다. 너무 멋있어. 손예진이 연애 연기에 온몸을 다하는 것을 보니 진이 쏙 빠진다. 낙엽이 떨어지면 그것이 내가 떠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불가능할 줄 뻔히 알면서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장미, 산들바람, 첫눈, 피아노. 혹시 그 해 스위스에 있었을 때 장미가 있었고 산들바람, 첫눈, 피아노, 그리고 당신이 있었습니까? 모든 아름다운 어휘는 당신과 관련이 있어요. 이 짧은 만남이
아마도 미래에 살아가는 것을 지지하는 유일한 이유이겠죠. 방금 다 봤는데 바로 평점을 매겼습니다. 첫 회를 봤는데 정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정말로 재밌어요. 매의 시각으로 시작하는 접경 지점은 블록버스터 영화의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현빈이 진짜 너무 멋있고 멋있어요.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봐도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손예진도 아름답지만 주로 나는 그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아주 미묘하다고 느끼는데, 남북한이라는 국가를 사이에 두고 특히 남자 주인공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 상상하기 어렵고, 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발전해 갈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어쨌든 정말 재미있습니다. 정말 진짜 진실이야? 처음에는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강력히 추가 갱신을 요구하게 되었어. 이 드라마는 정말 질질 끌고 또 진보하며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점이 아주 많다. 전체적으로는 계속 보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하는 흡입력이 없다. 여주인공의 연기도 약간 오버하는 것 같고 억지로 웃기려는 느낌이 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렇게 허점투성이의 줄거리를 가진 드라마가 이렇게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외모 지상주의자들의 승리이다. 이 극이 재미있는 부분은 거의 전적으로 차별성에서 비롯됩니다. 미녀 재벌이 북한 도착 후 매일 낑낑거리면서 감자와 달걀을 먹고 말없고 엄숙한 고위 북한 장교가 간간히 드러내는 수줍음과 천진난만함, 그리고 북한의 중년 부녀자들이 잘생긴 남자를 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스캔들에는 정말로 관심이 많은 장면 등등. 물론 현빈의 부하들이 서울에 간 뒤에 여러가지 재미있는 얘기도 있었다. 러브라인에는 너무 많은 우연이 있고 너무 많은 숙명적인 굴레가 씌어져 있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설득력이 없어졌다. 역시 현빈의 부하들 관련 에피소드가 제일 재미있어서 솔직히 이런 부분만을 가지고 단독으로 코미디 영화 한 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1회에서 6회를 다 보면 곧바로 10회로 넘어가 서울편을 본다. 하지만 현빈은 정말 멋지고 정말 멋있다. 그래서 10대 때 너무 가슴이 미칠 정도로 심쿵하게 해주었던 남자였다. 지금도 여전히 가슴 설레게 하며 이런 안정감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작가가 미친 거 아니에요. 권력이 무슨 불로장생약이라도 되는지? 현빈이 무정차 고속 질주 운전하는 것은 멋지기는 하지만 특권적인 통행의 불편한 느낌을 상쇄할 수는 없다. 북한 부분이 남한 부분보다 훨씬 재미있다. 군부대 마을 맏언니들 F5 조합은 정말로 귀여움 장렬이다. 주인공의 연애보다 더 재미있어요. 한국 드라마의 연애의 기교는 아주 익숙하고 오만방자한 재벌 계층이 등장하는 드라마는 천편일률적이다. 그렇지만 조연들 사이의 따뜻한 우정이 더 감동적이다. 드물게 여자 조연, 서지혜 분, 또한 밉지가 않고 남자 조연, 김정현 분, 도 너무 불쌍했다. 북한은 논외로 하고 풍자를 잘하는 한국 드라마의 웃음 포인트는 매우 능숙하고 호감을 상승시킨다. 유머 부분은 호감을 많이 받지만 남북 문제를 다룰 때는 진지함이 없었다. 결국 손예진과 현빈의 연애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허세가 가득 찬 드라마를 끝까지 다 봤다. 마지막 한 편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손예진. 이상 중국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칭찬을 하는 편입니다만 냉정한 평가도 꽤 보이는군요. 좋기는 한데 너무 잘 나가는 게 괜히 싫은 듯이 흠을 억지로 찾아내어 비판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인의 의식 수준은 자본주의 사회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시기심이나 질투심의 발로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는 역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찬란하고 오랜 역사를 가졌던 우리 민족의 문화가 이제서야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뽕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국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스스로의 자부심을 느낄 만큼 여러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 국가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국뽕의 자신감은 식민사관에 찌들어 있던, 그리고 소중화 사상에 눌려왔던 우리 민족의 정기가 다시 되살아나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진은혜인 일본을 대신하여 떠오르는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아가 세계를 대표하는 리딩 컨트리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